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대장 윤대장입니다. 국민연금 필기 발표가 됐죠. 6월 24일 필기 발표가 났고요. 7월 4일부터 8일까지가 면접입니다. 일단 필기 통과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일단 국민연금공단은 경험 상황 면접, 그리고 집단 토론 면접, 발표 면접을 하루에 몰아서 보기 때문에 좀 많은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조금 걱정들도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하고는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국민연금 면접 대비인데, 일단 대부분의 순서 자체는 PT 면접, 그리고 토론 면접, 그리고 상황 면접 순서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을 듣는 것이 있는데,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이름, 학교 출신 지역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사를 할 때는 지원자 몇 번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말이 붙어야 되니까 좀 연습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PT 면접부터 시작해서 상황 면접까지 한번 가보죠. PT 면접의 일단 주제예요. 주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주제 자체는 연금 관련 주제가 나오고요. 시사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사회 전반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그렇다면 기출 주제는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 라고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기출 주제를 보시면은 재밌어요. 저는 좀 재밌던데, 한국 사회의 세대 간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이라든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사회의 세대 간 갈등 극복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왜 한국 사회에서는 세대 간 갈등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원인이 먼저 분석되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항상 이거예요. 방법을 얘기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당연하게도 원인을 먼저 찾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세대 간 갈등에 있어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문화의 차이입니다. 대부분 문화의 차이인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뭐냐 하면은 지금의 MZ세대를 묶는데, MZ세대도 사실은 묶여질 게 아닙니다. 원래 M세대와 G세대는 조금 달라져야 되죠. 그리고 지금의 40대 분들, 과도 사실상 40대는 오히려 50대 분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20대 분들과 30대 분들은 오히려 40대와 50대 분들을 이해 못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의 대부분 2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 그리고 문화를 교류하는 방법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40대, 50대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요, 문화를 습득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세대로 넘어가면서 디지털을 배운 세대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내가 생활에서 일어난 세대가 아니라, 생활에서 무엇인가 일어난 세대가 아니라 학습을 한 세대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원인으로 본다면 그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 요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요소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경제적 요소는 40대, 50대 분들은 사실상 IMF라는 것을 경험한 세대, 그리고 20대 분들 같은 경우는 IMF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경제에서 문화가 발생을 하는 거죠. IMF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인내라든지,
그 다음에 뭔가 견뎌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언젠가는 잘 될 거야 라든지. 그런데 IMF를 경험해 보지 못했고 계속해서 경쟁 체제를 살아왔던 G세대 같은 경우에서는요. 대부분 이제 즉흥성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죠. 바로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서로 융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기출 주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출 주제를 어떻게 답변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어떤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당연하게 또 뭐를 원인 어떤 문제는 원인을 찾아라. 그러면 세 번째 다문화 가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건 가치관이 들어가는 거죠.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가치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상 질문을 한번 뽑아볼게요. 이게 어느 정도는 굉장히 시적인 내용도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자신이 생각하는 성공적인 노화란 무엇인가? 노인 일자리라든지 시니어 비즈니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성공적인 노화, 즉 노령화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노령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너무 당연하게도 노령화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노인이 되어갈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존중감을 키워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안정감도 가져야 되는 거고요. 경제적 안정감도 가져야 되는 거고요. 신체라든지 건강적인 요소들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그냥 단순히 노인 일자리를 마련해 준다 뿐만 아니라 노인이 체력이라든지 또는 신체적 요소를 보완할 수 있는 일자리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노인 복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같이 해주시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역 사회 기관 간의 네트워킹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금 현재 그 어떤 민주주의 사회는요. 민주주의 사회는 굉장히 복잡다변합니다. 거기다가 온라인이라는 것이 활성화되고 언제 어디서든지 온라인의 세계에서 내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고요. 어떤 의견이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기가 온 거죠. 그러니까 지역사회와 그 다음에 어떤 공공기관 또는 지자체 간의 대화가 원활해야지 그 지역민들이 진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다수가 이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정의냐의 문제는 있을 수는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 다수가 이걸 원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꼭 정의로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과 연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즉 연대성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공부라는 것을 해 보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게 되느냐면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브렉시트 사례입니다. 브렉시트는 국민 투표로 이루어졌는데 대부분 가장 안 좋은 결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주민의 사회적 참여를 통해서 나는 여기 지역 주민이야 라는 소속감과 그리고 학습을 통해서 지역 사회 간 네트워킹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이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숙의 민주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는 우리가 처음 걸어가 본 길도 걸어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무슨 말이냐면 한 번도 시도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로 가야 될 것 같기는 해.
그렇다면 무엇인가 주민들과 같이 협동해서 이런 모의 실험 정도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모의 실험을 하기에는 위험성이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마구잡이로 정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추측만을 가지고 정치를 하기도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 선진국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용어가 바로 리빙랩입니다. 리빙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지역을 랩화 시킨다는 거죠. 연구시설처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권에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것을 연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직접 해보는 겁니다. 직접 몇 가구를 선정해서 해보니까 이거 괜찮은 것 같아. 효능감이 좋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역 간 연대와 기관 간 네트워킹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요즘에 가장 많이 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준비를 좀 많이 했는데 아동의 권리를 신장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동의 권리를 신장시킬 수 있는 방법. 아동 권리 신장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맞아요. 아동의 권리는 당연히 신장되어야 하고, 그 아동의 권리는 보호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에 대한 권리를 보호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유엔에서는 제정을 했어요. 뭐를 네 가지의 아동의 권리가 있다라고 이미 국제 헌법처럼 이걸 안 지키면 안 돼라고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 권리와 4대 원칙은 유엔에서 제정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좀 살펴보면 좋은데 생존권입니다.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그리고 보호권, 그리고 발달권, 그리고 참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4대 원칙은 무차별이어야 합니다. 차별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차별을 없애자. 이것이 바로 무차별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든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아동 최선의 이익을 담당해야 된다. 아동은 약자입니다. 그래서 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익을 보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생존과 발달의 권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아동에 대한 의견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동 권리 모니터링 단을 만들어야 되고요. 아동 참여 위원회 등을 통해서 지역 사회를 발전시킬 수도 있고 이걸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요즘에 이제 가장 많이 국민연금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노후소득 보장제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노후소득 보장제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일단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요. 이겁니다. 비정규직 특수 형태 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등 산업 전환과 노동의 전환 시대를 맞는 형태의 공적연금은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러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보험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적연금의 공적연금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캐나다, 스웨덴, 독일 등의 공적연금을 벤치마킹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 조금 더 공부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토의 면접입니다. 토의 면접 같은 경우는요. PT를 발표한 내용으로 15분간 토의가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징 자체가 사회자 없이 시작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정말로 그냥 이렇게 돼요. 개인 의견 개진 후에 자유롭게 진행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눈치를 많이 봅니다. 언제 얘기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눈치를 많이 보게 돼요. 또는 잘 안 듣고 자신의 생각만 이야기하는 일방적인 소통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냥 내 얘기만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존중은 해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은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반드시 중간에 방향 설정을 해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상황 면접 같은 경우는요. 상황 면접은 일단 꼬리 질문이 많아요. 일단 꼬리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꼬리 질문이 많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 까다로운 5개의 사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장 까다로운 사례 5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뭐가 가장 까다로우신가요? 자, 일단 첫 번째, 업무 마칠 시간에 장애인 민원분이 오셔서 업무 처리를 부탁하는데 힘들게 오셨다고 이야기하신다. 공단 직원으로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당연히 민원분 우선주의입니다. 민원 우선주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원칙대로 하고 그분을 설득시키겠습니다. 아닙니다. 약자 우선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제가 약자 우선주의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왜 우리가 약자를 배려해야 됩니까? 당연히 약자를 배려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공정하지 않다라고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공정하다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마 할 기회가 있겠죠. 그때 이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거는 면접이기 때문에 방향성만 좀 제시를 해드리면은 민원분이 오셔서 업무 처리를 부탁한다. 힘들게 오셨다고 이야기한다. 공단 직원으로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너무 당연하게도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죠. 공단 직원으로서는 장애인 분들에 대한 당연히 힘들게 오셨으니까 당연하게도 이렇게 해결을 해 주어야 되고 또는 애로사항이 있다면 그 애로사항을 들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또 이것도 있습니다. 복리후생과 관련된 설문지를 문자와 이메일로 배포하고 직원들에게 투표하라고 하는데 참여율이 낮습니다. 업무 끝나고 하고도 버겁고 업무 중에도 하기 쉽지 않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건 방법이 사실 많죠. 방법이 많죠. 왜냐하면 문자와 이메일로 배포하고 직원들에게 투표하라고 한다는 건 접근성이 낮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메일 다시 봐야 되고 설문지 여러 개가 있는 거겠죠. 설문이 여러 개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설문을 간단하게 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설문을 간단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SNS, 카카오톡에서 투표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쓰면 된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팀 10개가 참여하는 대형 프로젝트. 1시간 뒤에 내가 정보를 다 취합하여 정리해야 되는데 7팀이나 정보를 안 보냈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해결할지 독창적, 창의적 답변을 해보세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독창적, 창의적. 인 답변을 해보세요.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일일이 가서 취합을 한다라든지 또는 끌어낼 수 있도록 뭔가 재밌는 멘트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독창적 창의적인 답변입니다. 자, 제가 물어봤더니 이걸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두 번째, 세 번째가 더 힘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오히려 학생분들은 네 번째가 더 힘들다라는 의견들도 좀 있었어요. 타 부서의 업무에 지원을 했는데 야근이 많아서 보상이 적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치 판단 기준으로는 이렇대요. 왜 타 부서에 업무 지원을 했지? 여기서부터 이제 말문이 턱 막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근이 많아서 보상이 적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어떤 보상을 원할 것인가? 라는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타 부서의 업무에 왜 지원을 했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타 부서의 업무에 지원했겠습니까? 내 부서의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업무 연계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내가 타 부서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업무 연계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 업무 연계를 하기 위해서 다른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애로사항과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타 부서의 업무를 배우기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대부분. 그런데 야근이 많아서 보상이 적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야근을 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의 방점을 찍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게 또 타 부서에서 업무를 했고 어떠한 문제점이라든지 고쳐야 될 점, 업무 연계를 할 때 어떤 부분이 미흡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배우고 다시 돌아와서 협업과 관련된 내용인 거죠, 이거는. 업무의 협업. 그래서 업무의 협업을 굉장히 협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 주셔야지 되는 겁니다. 악성 민원에 대한 업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원칙대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악성 민원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줘야 돼요. 자, 실제로 이제 요즘에는 욕을 하거나 이런 분들 가끔씩은 있죠. 몰상식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규정으로도 있습니다. 먼저 끊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화를 먼저 끊어도 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니에요. 공공기관에서 악성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원래는 안 돼요. 뭐 원칙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계속 와서 해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이것도 악성민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계속 와서 조르면은 될 줄 알고 조르는 걸까요? 아니에요. 들어달라고 조르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해주고 들어줄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실 필요는, 그런 생각까지도 해주실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공기업에서의 어떤 공공윤리와도 관련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뒤에는 경험 질문이 나오는데 경험과 관련된 질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나오고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면은요.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면접의 주제부터 시작을 해서 기출 주제, 예상 질문과 관련된 것들 제가 없앨게요. 예상 질문 여러분들 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노후소득 보장 제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까지, 토의 면접과 상황 면접 5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도움이 좀 많이 되셨나요? 여러분들이 댓글로도 이렇게 댓글로 국민연금 올려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이렇게 댓글로도 신청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댓글로 어떤 컨텐츠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즉시 반영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컨텐츠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윤 대장이었고요. 여러분들 더 좋은 컨텐츠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